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태성 영상을 좀 찍어 드릴 건데, 일단 유상증자 공시가 좀 나왔죠.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서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간의 하한가 이후에 월요일에 개파락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야, 장난하냐? 유상증자가 뭐가 긍정적이야? 라고 일단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보통주가 결과적으로 100주당 0.17주, 그러니까 100주당 17주를 청약할 수 있는 거고요. 희석률은 17%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 구간에서 희석률 17%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시설 자금에 840억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전 요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CATL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여기서 830억의 시설 자금이 들어간다. 야,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계약이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보통은 우리가 유상증자 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호재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호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시설 자금에 840억이 들어가죠. 항상 시설 자금에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는 것은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더욱더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 자금에 좀 돈을 쓰고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들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과거의 종목도 있고요, 최근의 종목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보시길 바래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있어요. 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 많이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일진전기 유상증자 결정을 했죠. 자, 23년도 말쯤에 유상증자 결정을 좀 했는데, 우리가 요때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23년도로 가면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자, 보면은 자, 여기 유상증자 결정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시설 자금에만 9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운영 자금은 없어요. 시설 자금에만 930억. 캐파 증설을 위해서 유상증자가 들어갔고요. 이 이후에 일진전기 주가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일진전기도 많이 올라간 상태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유상증자에서 주가가 만 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고가가 자, 3만 원까지 3배가 올라갔습니다. 보이시죠? 일진전기 주가가 3배나 올라갔었어요. 얘뿐만 아니라 과거에 로보라는 데도 있어요. 너무 옛날 종목인데 이걸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로보라는 종목이 여기서 유상증자 실시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 언제요? 8월 17일. 아주 옛날 과거죠. 제가 이렇게 기억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 언제요? 이때가 5월쯤에 아마 유상증자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가보면은 자, 우리가 이 이후에 주가가 3,000원을 찍고 3,000원 찍고 어디까지 올랐죠? 고점 보면 3,000원 찍고 주가가 13,000원까지 4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잠깐만 좀 가볼게요. 일단 보여드려야 되니까 2021년 0401로 가면 아마 나오겠죠. 마지막 가면 로보 여기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을 거예요. 쭉 내리면 어딨냐? 쭉 내리면 자, 이 부분을 보면 자, 이쪽에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로보라는 종목이 시설 자금에 1,000억 들어갔죠. 그쵸? 주주배조중 일반공모. 시설 자금에 1,000억을 써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서 찍고 이렇게 올라갔다. 자,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최근 건 펩트론 있죠. 펩트론 제가 계속 영상을 여러분께 찍어드렸어요. 펩트론 뭐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자, 유상증자 이거 호재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날 유상증자 하면서 급락이 나왔을 때 무조건 버텨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보면 얼마요? 8월 19일이면 8월 19일. 자, 이것도 가면은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8월 19일 가보면 자, 여기서 유상증자 관련 내용이 나오죠. 보면은 유상증자. 자, 보시면은 자, 원래는 자 볼게요. 펩트론. 자, 어떻게 돼 있죠? 시설 자금 650억에 운영 자금 550억입니다. 쌤, 근데 얘는 운영 자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건 좀 예외인데, 이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임상에 대한 부분, 3상, 2상, 임상에 진행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바이오 종목은
증자를 할 때 항상 이런 운영 자금이 좀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해 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잠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자, 보면은 주가가 자, 보면 여기서 유상증자 이후에 많이 올라갔죠. 트럼 보면 여기 유상증자 이후에 저가 4만 원을 찍고요. 쭉 어디까지 올라갔죠? 보면 13만 원까지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3, 4배가 오르네. 바닥을 찍고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태성이라는 종목이 3배 간다. 이렇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안 그랬으면 제가 다 매수했을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들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 구간에서 우리가 이 태성이라는 종목을 바라봤을 때 일단 엄청나게 큰 자금 조달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결정됐을 때 미리 내용을 안 누군가들이 매도를 했던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렇죠?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이 샜을 때 분명 여기서 누군가가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일단 주가의 하방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지선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로 16,000원. 야, 미친놈 아니냐? 16,000원까지 빠진다라는 거야? 일단 지지선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일단 지지선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일단 체크 한번 해보고 주봉도 봐야죠. 자, 주봉으로 보면은 이평선 지지받는 구간이 현재 22,800원 이 구간이고, 또 매물이 걸려있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2만원대.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여유있게 2만원 보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야, 아니 주가가 25,800원인데 일단 2만원을 보라고 하는 거는 네 말대로 하면 마이너스 20% 이상 나온다라는 거 아니냐. 일단 그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기본적으로입니다. 기본적으로 2만원 보시는 거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방 열어두는 거 어디였어요? 우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얼마? 15,000원 구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태성에 관련돼서 주가 밀릴 때 월요일에 사지 말고요. 말씀드릴게요. 월요일에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언제 매수하면 좋을 것 같냐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타점을 좀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날에는 어쨌건 밑에 산 사람 중에 아직 안 판 사람들이 있을 거고 매도 물량 나올 거고요. 그다음 위쪽에서 물린 사람들의 또 손절 물량이 나올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좀. 왜냐면은 이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거래가 아예 없어요. 보시면은, 그죠? 딱 초반에 여기서 거래 한번 딱 터지고 나선 아예 매수세가 없단 말이야. 거래가 얼마요? 6억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6,600억인데 거래 대금이 얼마? 6억밖에 안 된다. 시간에서. 그럼 이 물량은 결과적으로 월요일 장중에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공시를 빨리 냈다라는 거. 그쵸? 이 4시 10분에 공시를 빨리 냈다라는 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4시 10분에 낸 것 같진 않고 4시에 낸 것 같죠. 4시쯤에. 근데 공시를 빨리 냈다라는 건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올빼미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이수 페타시스가 오후 7시에 공시해가지고 계속 처먹고 있죠.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미리 시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한 것 같고, 올빼미 공시는 아니죠. 시간에서 어쨌건 매도를 할 사람들은 매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타겟은요, 태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가격대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 측정하세요. 추가 매수하실 분도 이 구간 체크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CATL에 대한 이슈를 잠깐만 좀 확인해보고 넘어갈 텐데, 우리가 이 유상증자와 연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때 당시 9월 13일에 이슈를 봤을 때 태성의 주주배용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언급은 안 드렸지만 태성이 결과적으로 땅은 샀는데 공장을 지을 돈이 없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 나온 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CATL에서 계약 금액을 받으면 그걸로 공장을 증설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CATL이 그렇게 공장을 너희가 지어라 할 정도로 지원을 하면서 계약금을 걸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태성이 그만큼의 생산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능력을 보여줘야지 CATL이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 CATL이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도장을 찍기 직전에 이런 공장에 대한 시설 자금에 대한 부분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확인하고 가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보시면은 이 태성 공장 부지 매입 완료, CATL 계약 구분 응선, BYD 협력사업 등록도 금물살 전망이다. 증설 시 연간 캐파 240대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잠깐 보면
태성이 그동안 검토해온 공장 부지 매입을 마무리 지으면서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과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이 9분응선 넘었다. 시장에서 캐파 확대를 위한 공장 증설이 양측 계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던 만큼 사실상 공급 계약 체결로 넘어가는 수순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또 다른 중국 잠재 고객사인 비아디와 협력사 등록도 급물살을 탈 것 전망된다. 태성은 천안시 서북구 성안읍 천안 북부 일반산업단지에 1만 평 면적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 보면은 거래 상대방은 얘네명 총 매입 금액은 200억이다. 이 중에 19억을 계약금으로 이날 지급했고 다음 달 15일 중도금 155억을 지급한다. 잔금은 19억은 입주 시 빠른 날 지급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보면 사업 확장과 공장 제조 시설 추가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라고 기재했다. 지난 상반기 국내 최초로 선보인 복합동박 설비 생산을 위한 신공장 건설 부지이다. 근데 사실 이 태성이요 2차전지 관련된 내용도 배터리 내용도 있지만 AI 가속기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동박이. 그래서 AI 관련주로도 엮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보면 시장은 이번 공장 부지 매입을 CATL과 공급 계약 직전 단계로 보고 있다. 사실 CATL은 태성 측에 복합동박 설비 개발을 최초 의뢰한 장본이기도 하다. 이후 태성이 개발 완료한 복합동박 장비 보고 테스트를 진행한 뒤 일찌감치 도입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다만 대규모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태성 측의 최종 요청에 넣은 상태였다. 캐파 증설이 계약 여부 결정을 위한 CATL 측의 선결 요구사항이자 마지막 퍼즐이었던 셈이다. 태성이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 CATL과 공급 계약을 위한 NDA 체결도 기정사실화된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보면 김종학 태성 대표 역시 최근 기자와 만나 공장 증설을 위한 토지 확보 여부가 마지막 관문인데 해결될 경우 NDA 체결 직전 상황이겠냐고 말한 바 있다. 겠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캐파 관련된 부분들 봤을 때 풀캐파가 가능할 때거 이론적으로 연간 9억 6천만 달러, 1조 3천억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요. 공장 완공은 내년 7월이다. 완공과 동시에 양산 돌입해 3개월 뒤인 10월부터 본격 납품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제 공장 부지에 대한 돈이 20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태성이라는 종목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 우리가 보고서 이때 못 봤더라도 반기 보고서는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기 보고서에서 우리가 돈에 대한 부분을 연결 재무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현금성 자산의 CCO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시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장을 짓는데 어떻게 공장을 짓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었겠구나. 이거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조 3천억의 매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은 사실상 내년 7월에 공장 완공되고 10월부터 공급 계약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기대감. 결과적으로 이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이 CATL 쪽에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공장 부지를 샀고 시설 자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태성이 내려왔다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몇 타점 잡아낼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성을 물려 있거나 아니면 현 구간에서 태성을 신규 진입하실 분들이 혹시나 있다라고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쪽에 번호 하나 띄워 놓을 건데요. 제가 여기서 텔레그램방 1850명 정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 태성 관련돼서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급락했을 때. 그래서 이거 일단 태성 관련돼서 당연히 무료로 좀 진행을 합니까? 텔레그램방은 지루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010-9201-6329로 태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태성 보면 저번에 급락했을 때 제가 라이브를 또 진행을 했었거든요. 자, 보면은 이때도 여러분께 태성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자, 날짜 보면 언제인지 보세요. 자, 이거 그냥 뒤에 나오니까 볼게요. 날짜 언제요? 자,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이고 여러분들한테 태성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면서 자, 태성 감히 말씀드립니다. 37,500원 구간 음봉 중심선 저항. 여기가 설거지 가장 많이 일어나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드린 자리가 어디요? 요때다. 언제? 10월 23일 9시 몇 분? 9시 2분입니다. 가볼게요. 37,500원짜리 어떻게 됐는지 1분봉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3분봉으로 봐야겠네요. 자리가 안 뜨니까. 자, 이날이죠. 자, 10월 23일 잘 보자고요. 자, 이날이고요. 이날 보면은 10월 23일 1분봉 나오나? 10월 23일
2분봉으로 보면 나오겠다. 잠시만요. 자, 보면은 여기서 37,500원 구간 설거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고가 어디 찍어서 고가? 38,500원. 고가 얼마? 38,800원. 제가 9시 2분에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무조건 기술적 반등 나왔다, 매도해라라고 말씀드렸고, 신규 진입하지 말아라 말씀드렸죠.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이후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잖아요.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다 빠졌죠.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에서 빠졌다가 이 구간이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 저항이 되고 또 빠졌어요. 지금 구간 제가 또 9시에 여러분들 라이브 같이 좀 도와드릴 거고, 태성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잡아가야 될지 또 브리핑 드릴 거니까, 내가 태성 물려있다, 내가 태성 지금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010-9201-6329로 태성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보내면 된다고요? 간단하게 010-9201-6329로 태성 입장 남겨주시면 제가 9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라이브 입장시켜 드릴 거니까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바로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태성 관련돼서 브리핑을 드릴 거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유상증자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빠졌다가 반등하고 유상증자 물량 나올 때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 타점에 무조건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영상 마지막에 세력들이 어떻게 유상증자 진행하고 물량을 털어내는지 이러한 기법도 하나 말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아까 입장 방법 몇 번? 010-9201-6329로 태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법,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분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